어디 보자. 음, 오늘은 2일차가 아니라 3일차죠. 목소리가 뭐라고요? 네, 목소리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깐만 치고 갈게요. 그럼 나가요. 지금 방송 중이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트위치를 안 보고 있었는데. 왜 첫째 하지 마세요. 왜 첫째 해봤자 없어서. 하여튼 음, 나갈게요.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 아니면 나가요. 네. 자, 짠 하면 됐다. 잘 보이는구만. 대체 왜 외치시는 거죠, 선생님? 왜 첫째는 국룰이라고요? 지금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님이 알려주고 온다고요? 와우. 자, 어쨌건 제 목소리는 잘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 보자. 방송 시작했다고 하면은 다들 들어오겠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약간 그 디스코드에서 참여를 하면서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잠깐만요. 자,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if SL까지 나갔었죠. 그래서 자, 저번 시간에 if else까지 나갔었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갔던 것 중에서 이제 그 데이터 타입에서 이제 이걸 만들었을 때 메모리에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포인터 할 때 할까요? 어차피 포인터 할 때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요. 미리 맛보기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뭐, 그렇다면야. 나중에 포인터 할 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루프를 나가봅시다. 오늘 나갈 것은 루프고요. C 언어에서 C 언어에서가 아니라 루프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한글로 하면은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냥 영어로 하는 것이 익숙해서 루프문이라 했을 뿐입니다. 그냥 반복문이에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C 언어에서의 루프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for 루프가 있고요. 하나는 while 루프가 있고요. 하나는 do while 루프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루프의 다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도록 해요. for 루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이 for 루프는 주로 정해진 횟수를 반복할 때 유용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for 여기에서 시작하는 초기화를 해주고요. 반복에 사용할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하는 조건을 정해주고요. 가령 5번 반복을 한다. 그 다음에 매 반복이 끝날 때마다 실행할 이걸 보니까 뭘 까먹었는지 알겠다. 매 반복 때마다 실행할 문장을 적으면 되는 건데 이걸 보니까 뭘 까먹었는지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제가 뭘 안 했냐면은 연산자를 안 했어요. 연산자를 저장이 offer.md 이 md는 마크다운이라 그래가지고 뭔가 글을 쓸 때 그 강약을 조절하고 그럴 때 쓰기 좋은 확장자가 이제 마크다운 MD입니다. 되게 많은 홈페이지에서 마크다운을 지원을 하긴 하더라고요.
만호 페이지를 봤자 대부분 개발자 페이지지만 어쨌건 연산자 영어로는 오퍼레이터라고 하죠. 이거 5R인가 2R인가 까먹었네. 오퍼레이터 5R이네요. 5R이고 오퍼랜드요? 오퍼랜드구나. 영어는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구마씨 고마워요. 자, 그래서 연산자의 종류에는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연산자의 종류는 구분에 따라서 바뀌는데 어떤 거를 해보지? 저거를 해봐야겠다. 우선 첫 번째는 피연산자의 개수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래서 피연산자가 한 개, 단항 연산자라고 하죠. 피연산자가 한 개인 거에는 증가 연산자, 감소 연산자가 있고요. 또 뭐 있지? 또 있던가? 음, 아, 부정 연산자가 있고, 나중에 생각나면 또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2개짜리, 이건 뭐, 글쎄요, 따로 이름이 있나? 2학년산자라고 있나? 대입 연산자, 이것도 써놔야겠다.1 증가하고요. 아, 맞아. 비트별 난 연산자가 있네요. 감소 연산자 1을 감소시킵니다. 부정 연산자 안재하라고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부정 연산자는 말 그대로 부정입니다. 0을 1로 0이 아닌 것들을 0으로 바꿉니다. 비트별 부정 연산자 비트별로 논리부정 오케이. 논리부정 연산자 0을 1로 0이 아닌 것들을 0으로 바꿉니다. 비트별 부정 연산자 비트별로 부정 연산을 시행합니다. 이 비트별로 부정 연산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비트별로 부정 연산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가령
int가 아니라 short 타입의 변수 하나가 있다고 해봅시다. 얘는 13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진수로 0, 0, 0, 0, 어디 보자. 음, 1201이래. 1101이 될 거예요. 이렇게. 사실 이 구조는 이 구조는 아키텍처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CPU와 운영체제를 아키텍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아키텍처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제 빅 엔디안과 리틀 엔디안이라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할 때 이거를 위에 것처럼 저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건 이거를 비트별로, 그러니까 이게 A가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비트별로 부정 연산을 시행하면은 1111, 1111, 1111, 0010이 되겠어. 0010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비트별로 난 연산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부정 연산을. 그래서 비트별로 부정 연산을 시행해서 비트별로 부정 연산을 시행하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또 2개짜리를 계속 가봅시다. 대입 연산자. 그 다음에 이건 if모원 할 때 배웠죠. 같은지 비교하는 연산자. 비교 연산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사칙연산 연산자. 아, 맞아. 사칙연산자 플러스 나머지 연산자고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자, 엔드 연산. 이거는 첨연산자인데 이거는 포인터 할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별, 얘는 역참조 연산자인데 이것도 포인터 할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조월 연산은 조월 연산 이제 2개짜리고요. 네. 그래서 얘는 역참조 연산자인데 이러면 마크다운에서 인식이 돼버리니까 역슬래시를 넣어서 기본적인 걸로 보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비트별 논리 연산차. 비트별
and or exclusive or 연산자입니다. 그리고 비트별 연산자가 있으면 또 논리 연산자가 있겠죠. 논리 and or 연산자. 주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사칭 연산자, 비트별 연산자, 논리 연산자. 그리고 또 뭐 있었는데?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괄호였던가? 괄호는 비트별 익스클러시브 엔드 연산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모르겠네요. 익스클러시브 엔드가 있나? 익스클러시브 엔드라는 그 자체가 아마 없을 거예요. 괄호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삼항 3개, 삼항 연산자. 자, 이건 if, 그러니까 조건문을 배운 바로 다음인 지금 배우기 딱 좋은 연산자예요. 삼항 연산자는 간단한 if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우선 괄호 안에 조건을 씁니다. 그 다음에 물음표를 써주고요. A 콜론 B를 써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조건이 참이면 A를, 거짓이면 B를 돌려주거나 시프트 연산자 맞아. 시프트 연산자를 까먹었네요. 시프트 연산자를 까먹었구나. 조건이 참이면 A, 거짓이면 B를 돌려주거나 실행도 되나?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 이 시프트 연산자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밀어주는 거예요. 비트를 밀어줘요. 가령 위에 short A는 13을 그대로 가져와서 A를 왼쪽으로 3만큼 시프트 한다 하면은 000000000 기존 거는 생략할게요. 하나, 둘, 셋. 1, 1, 0, 1, 0, 0, 0. 이렇게 된다. 이렇게 비트를 옮겨줍니다. 지금은 3칸이라서 3칸 왼쪽으로 옮겼고요. 만약에 A
Shift 4가 된다면은 0000 0000 0000 0110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 옮겼을 때 빈자리는 0으로 채워지고 잘려나가는 부분은 그냥 잘려나가서 무시됩니다. 그래서 이걸 A를 다시 한 칸 왼쪽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A는 0000 0000 1100입니다. 그래서 13이 아닌 12가 돼요. 자, 이렇게 Shift 연산자까지 알아봤고요. 사막 연산자도 알아봤고 이렇게 연산자들을 알아봤습니다. 이 연산자에서 이 증가 감소 연산자가 되게 재밌는 게 변수의 앞에 붙이느냐 뒤에 붙이느냐에 따라 실행 및 읽기 순서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printf a불불을 하면은 short a는 13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13이 출력되고 a는 14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만약에 print 뿔뿔 a를 하면은 f 15가 출력되고 a에는 15가 남아있습니다. 즉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느냐 증가를 하고 읽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사실 지금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틀린 코드예요. 여기 %d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어쨌건 이렇고요. 논리 부정 연산자는 무조건 앞에 씁니다. 마찬가지로 비트벨 부정 연산자도 앞에 씁니다. 3조 연산자 앞에 씁니다. 역참조 연산자 앞에 씁니다. 자, 대입 연산자는 오른쪽의 것을 왼쪽에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A는 4 하면은 4를 A로 대입합니다. 이걸 4는 A 하면은 에러 나요.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비교하는 거고요. A 맙소사. 일단 구마씨의 A 어쨌건 아, 헷갈리네 갑자기. 레퍼런스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모를 때는 레퍼런스를 찾아보는 게 최고입니다. 해봤더니 안 나오네. 여기가 아니라 C
어, C operator position position 연산자 찾았다. 논리 부정연산자는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비트별 부정연산자도 이 위치가 맞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위치가 맞군요. 맙소사, 저 수식은 뭐지? 저 수식은 뭐지? 끔찍해라. 저런 구마 씨가 올린 이 구는 AN 별 주어는 쓰지 않도록 합니다. 저러면은 일단 컴파일 에러가 날 뿐만 아니라 좀 보기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보고 있기 싫은 그런 수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다낭 플러스와 다낭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낭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자, 그래서 이 연산자는 무엇을 하느냐? 이 연산자는 어디 보자. 다낭 연산자의 역할. 따로 안 나오네요. 이 마이너스 다낭 뺄셈 연상자는 역할이 굉장히 분명한데, 깜짝아. true는 false 하면은 이 true라는 변수에 false라는 변수에 있는 값이 저장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C에는 C의 C의 기본적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true false 연산이 따로 true false 저거 자료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true 구마 씨가 써놓은 true는 false 이 두 개가 이미 있다는 가정하에 true는 false를 해서 서로 false에 있는 값을 true에 대입을 하면은 true와 false를 서로 비교하면 true가 나오겠고요. 그리고 비교한 결과값에 대입할 수 없습니다, 구마 씨. 그 다음에 저 화살표는 제가 까먹었는데 실제로 있는 연산자예요. 연산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 제가 빼놓은 연산자들을 하나하나 새록새록 기억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개의 대임윤선자에는 연산 대입 연산자가 있고요. 맞나? 어쨌건 끌는 나는 시프트는 또 뭐 있지? 조어는 등등등. 연산 대입 연산자. 왼쪽에 있는 것에 오른쪽에 있는 수만큼 해당 연산을 수행합니다. 샵 define true 1이라는 걸 선언하면은 그러면은 예, 샵 define 1이라는 걸 선언하면은 그러게요. 그러면은 일단 저 true와 false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에러가 나겠죠. 왜냐면은 1로 바뀌어 있으니까. 어쨌건 이 연산 대입 연산자는 그냥 제가 이걸 이름을 붙인 건데 예, 왼쪽에 있는 것에 오른쪽에 있는 수만큼 해당 연산을 수행 후에 다시 왼쪽에 대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short a는 13이라고 했을 때 a만은 3 하면은 a는 현재 10인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자, 그리고 배열 인덱스 연산자. 이거는 배열할 때 배웁니다. 그리고 포인터의 멤버 연산자. 이거는 포인터를 할 때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조체 같은 거에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점. 이거는 멤버 연산자인데 이거는 구조체를 할 때 배웁니다. 이거 구조체를 우리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구마단 IQ는 LNF? 이건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스트럭트. 맞아요. 스트럭트가 구조체예요. 인피니트? 아, 인피니트. 컴퓨터에서 인피니트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메모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버플로 설명 안 했네요. 아, 오버플로.
이런 맙소사. 자, 오버플로 어디 보자. 데이터 타입에 가서 오버플로를 설명해 봅시다. 오버플로우. 아이, 어렵다. 하는 것도. 자, 어쨌건 두 개의 항짜리 연산자는 함수 호출은 아니고. 뭐야. 사이즈 오브가 연산자로 처리되는구나. 자, 이런. 큰일 났어요, 여러분. 너무 왔다리 갔다리 가요. 약간 보기 힘들죠? 죄송해요. 자, 몇 가지 연산자가 더 있는데 살펴봅시다. 먼저 size of 얘는 크기를 구함이라고 할게 못하겠어요. 사이즈를 해당하는 변수가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사이즈를 알려주는 연산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형의 캐스팅 연산자입니다. 이거는 사용법이 short a는 13이라고 있을 때 캐릭터 A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서 사용합니다. 캐스팅은 어떤 다른 자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원하는 자료형으로 바꾸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캐스팅 연산자가 있고, 자, 연산자가 진짜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인피니트 무한대가 없다는 걸 설명하면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언급을 했었죠. 그럼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오버플로우는 이제 자료형의 최대 크기를 넘어갈 경우 발생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캐릭터 타입인데 128을 넣거나 마이너스 129 같은 걸 넣으면은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요.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별거 없어요. 그냥 반대쪽 끝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가령 130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127까지니까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7, 마이너스 126 130을 넣으면 마이너스 126으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50을 넣었다. 그러면은 이제 128에서 잘리니까 마이너스 128을 하면은
30, 아니지, 22? 22가 되려나? 22만큼 127에서 가면은 한 105쯤 되겠네요. 105가 되겠네요. 105. 이런 식으로 자료형의 최대 크기를 넘어가면은 오버플로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자료형을 선택할 때 자기가 사용할 최대 크기를, 그러니까 최대로 집어넣을 숫자를 생각을 해서 자료형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에러 나요. 자, 이렇게 루프를 하려다가 연산자를 갖고 연산자를 하다가 오버플로우를 했습니다. 자, 좀 정신이 없었을 텐데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루프문을 다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해봅시다. 자, for 방법문, for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for, 그 다음에 반복문을 쓸 때 반복 횟수를 카운트할 때 사용할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반복을 계속할 조건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한 반복이 끊을 때마다 실행할 명령을 적어둡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맨 앞에 문장은 다른 게 와도 되고요. 빈 문장이 와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거도 조건만 제대로 자신이 원하는 걸로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가령 여기다가 3학년 산자 써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맨 뒤도 그냥 매 횟수마다 반복할 문장을 써놓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뒤에 실행할 문장을 적어주면 됩니다. 물론 이 if문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중괄호로 묶어서 여러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처음 몇 줄만 되는구나. 어쨌건 이렇게 여러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무한 루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써놓으면은 맨 처음에 실행 아무것도 안 하고요.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 판별 따로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매 실행마다 반복할 거 따로 없고요. 이렇게 하면은 무한 루프가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자, for 참고로 줄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안 끝나면은 우리가 직접 꺼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컨트롤 C를 누르면 꺼집니다. 자, 찾았다.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무한 루프를 만드는 것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while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얘는 주로
특정 조건을 for문이 아닌 반복문을 쓸 때 주로 사용합니다. 주로가 2번 나오네. 그래서 사용법은 while 조건의 경우에는 1이 1이냐 라는 식으로 한번 무한반복으로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한 문장을 실행을 한다거나 여러 문장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while문인데요. 두 while문이 왜 생겼냐 하면은 while문은 가장 먼저 조건을 판별을 하고 그 후에 이 문장을 실행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판별하지 않고 그 전에 먼저 문장을 한번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판별하고 싶으면은 두 while을 쓰면 좋습니다. 조건을 나중에 확인하고 싶을 때 사용. 한 문장.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여러 문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조건 한 다음에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이것이 두 while문의 사용법이에요. 어떤가요? 할만한가요? 자, 채팅이 안 올라오는 걸 보니까 다들 하실만한가 봐요. 그러면은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을 하다가 중간에 빠져나가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break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이 break하는 명령어는 하나의 루프를 탈출합니다. 예를 들어서 for문이 있는데 여기에 break가 있으면은 이 break를 만나자마자 바로 끝나는 겁니다.
혹은 while if condition break 이렇게 특정 조건이 맞으면은 루프를 빠져나가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빠르게 루프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 맞다. 루프문을 실행하는 순서는 루프문 실행 순서. for문의 경우에는 이제 초기화 문장 실행, 초기화 문장, 조건, 끝나고 실행할 문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초기화 문장을 실행하고, 조건을 판별한 후에, 루프 내부의 문장을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실행할 문장을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판별하고요. 자, 그럼 while문은 어떠하냐? 우선 조건을 판별합니다. 그 다음에 루프 내부의 문장을 실행해요. 그 다음에 다시 조건을 판별합니다. 간단하죠? 두 while문은 바른대로 루프 내부의 문장을 실행한 후에 그 다음에 조건을 판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루프 내부의 문장을 실행합니다. 물론 조건이 거짓이면 루프를 나가죠. 자, 이렇게 루프문이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배울 것은 스위치 케이스 문장인데요.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은 어디 보자.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배운 거가 이해가 잘 가나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가 이해가 잘 가나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사실 더 진행하면 안 되고 질문을 받고 그래야 돼요.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갔는지. 그래서 이해가 안 간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해가 잘 되시나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나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해했다고 하시네요, 상원님은.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여기 지금 세 분이 보고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예, 채팅이 더 없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상원님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바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비록 제가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보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얘 이름은 분기문입니다. 왜 분기문이냐 하면은 조건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 길로 뻗어 나가기 때문에 분기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 맞나? 어쨌건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사용법은 스위치, 그 다음에 조건으로 사용할 것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중괄호가 거의 필수입니다. 케이스 첫 번째 경우 무언가 실행한 후에 아까 배웠던 브레이크문을 여기서 또 사용합니다. 케이스 두 번째 경우 또 마찬가지로 run something 해주고요. 브레이크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들은 내가 원하는 수만큼 추가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를 써주고요. 자, 이 브레이크를 왜 쓰느냐? 브레이크를 쓰지 않으면은 이 실행이 밑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가령 여기 있는 브레이크가 없다.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의 경우 무언가 실행 다음에 run something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케이스가 바뀐다고 그래서 얘가 친절하게 밖으로 알아서 나가주고 그런 거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해줘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의 경우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동시에 다룰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캐릭터 answer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y예요. 그래서 스위치 answer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기를 할 겁니다. 이때 케이스 y의 경우와 케이스 소문자 y의 경우 둘 다 y는 y잖아요. 그래서 이 두 경우를 동시에 취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우리가 수동으로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y라면은 printf yes를 출력을 하고요. 케이스 n이거나 케이스 소문자 n이면은 printf no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경우 printf nothing을 넣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y를 썼을 경우에는 한 줄이 출력되긴 하지만 굉장히 길게 출력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첫 번째로 제가 브레이크를 안 썼어요. 그래서 yes를 출력한 후에 no를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이에 줄바꿈 문자가 없기 때문에 yes 바로 뒤에 no가 나올 거란 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갈 것이고, 그러면은 yes, no, nothing이 모두 한 줄에 출력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꼭 써주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스위치문은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질문이 없으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연산자, 루프문과 스위치 케이스, 분기문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은 헬로 월드를 가장 먼저 배웠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if, else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는 오퍼레이터를 배웠고요. 오퍼랜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엔 루프를
그 다음에는 스위치 케이스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프로세서 전설이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를 배울 거예요. 포인터를 배운 후에 배열을 배울 거고요. 자, 우리의 수업은 이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빼먹거나 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수업은 5을 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을 5를 세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늘 수업 다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1일차와 2일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수고하셨고 우리는 내일 20시 한국 시각으로 20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송을 끌게요. 안녕히 계세요.